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일본이 전 방위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 주 사이에 더 추가된 일본의 치명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이 혹시 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얘기인가요? 이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에 일본이 물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 물난리가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큐슈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뉴스를 보셨다니까 화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분 사이에 갑자기 성인 가슴팍 높이로 물이 차오를 정도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호우 때문에 엄청난 재산 피해하고 또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호우로 인한 피난 대상자만 무려 138만 명에 이르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우리나라 부산도 뭐 피해를 일부 있긴 했지만 일본은 아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이 이재민이 뭐 138만 명이면 울산 인구보다 많은 숫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시민 모두가 피난 대상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우 피해를 보면은 저지대가 물에 잠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강물이 범람을 하고 산사태까지 나면서 마을 단위로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 피해 지역이 워낙에 넓고 규모도 방대하다 보니까 피해의 집계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아직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일본으로서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이재민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대피소에 분산을 해서 수용 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밀집을 피하기 위해서 간격을 띄워서 이재민을 수용하는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또 골판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피소 바닥에는 매트를 깔고 골판지로 가림막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가림막이 낮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수재민한테 골판지 가림막이라고 하니까 또 뭐 쉽사리 이해는 안 되는데 이 골판지가 또 종이이기 때문에 뭐 습기에도 좀 약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네. 골판지 논란, 이 일본에서는 또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지난해 수해 때도 골판지 가림막을 설치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또 도쿄올림픽 선수촌에도 골판지 침대를 놔서 말이 많았죠. 또 나리타 공항 로비에도 해외 입국자를 격리하기 위한 골판지 대기소를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골판지 사랑 왜 이렇게 집착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혹시 아베 총리 일가와 이게 뭐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이제 골판지 제품을 지급하는 회사의 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툭 하면 골판지가 등장하는 게 이게 혹시 아베 일가의 이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수해 때부터 계속 나온 말인데도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본 정부가 뚝심이 있는 건지 계속해서 골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쯤 되면 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 한때 그 일본 하면 또 재난에 대한 그런 방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 방재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요즘 일본이 하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홍수 피해가 또 왜 이렇게 컸던 건지요? 이 장마 전선이 보통은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북상을 해오는데요. 이 전선이 일본 쪽에 걸쳐서 거의 움직이질 않고 이 큐슈 지역에서 또 중국 남부 지역까지 길게 걸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남부 지역에도 물난리가 크게 났죠. 네,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조금 빨리 이동을 했으면 그나마 비가 좀 분산이 되니까 괜찮았을 텐데 한 곳에 머무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수증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만큼 비구름도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름이 계속 형성되다 보니까 폭우가 내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인도양의 다이폴 모드 현상이 그 이유로 지목되기도 하고 있어요. 네, 이 인도양의 다이폴 모드 현상, 뭐 이건 뭐죠? 그 엘니뇨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엘니뇨 현상은 페루, 칠레 이쪽 연안의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인도양에서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다이폴 모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폴 모드 현상이 나타나면
호주하고 동아시아 또 유럽의 기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난 겨울에 호주 쪽에 이제 가뭄하고 대형 산불이 났던 거 네. 그리고 이번에 중국하고 일본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도 다 다이폴 모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게 그 원인이라고 하면 결국 온난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네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여름철마다 이거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우리도 방심을 할 수만 없는 게 이 부산에 물난리가 난 것처럼 우리나라 뭐 그 어디라도 장마 시즌이 되면은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냥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일본 피해 지역을 보니까 그 아파트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의 그 시골 마을처럼 대부분 뭐 주택지, 뭐 단층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피해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낮은 목조 주택이 많아요. 그게 다 잦은 지진 때문인데요. 뭐 집을 돌로 지으면 튼튼할 것 같지만 이 지진이 나면 균열이 생기기 쉽고 또 무너질 우려도 있죠. 일본의 고층 아파트가 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목조 건물의 경우는 이 홍수에 무척 취약해요. 네. 이게 물이 닿으면 나무가 잘 썩기도 하고 또 거센 물살이 이제 들어치면은 휩쓸려 나가기도 쉽죠. 그래서 홍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일본은 이 장마철마다 또 마음을 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얄미운 나라지만 또 우리가 정이 많아서 그런지 이웃 나라가 또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약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긴 하네요. 예,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착해서 그런데요. 그렇다고 지금 마음을 놓고 또 마음이 약해지거나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때 더 경계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작년 장마철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대거 유실이 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네. 또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고의로 바다로 흘려보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수 관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감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장마철에도 일본이 방사능 물질을 몰래 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경계를 하고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일본이 지금 홍수 피해 때문에 뭐 정신이 없을 텐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정상이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일본 정부는 이 틈을 타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명한 사실이고요. 네, 뒤에서 그런 논의를 한 사실이 있군요. 그렇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일본의 군비 증강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미국하고 접촉하면서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미국한테는 한국이 중국 편이라고 또 이간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뭐 수조 원을 들여 이 또 무기를 수입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11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이 일본이 한국은 뭐 중국 편을 들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자신들은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격용 무기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과 한국을 등지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만약에 일본 자신들의 뜻대로 미국이 한국하고 등을 지고 일본의 공격용 무기를 승인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일본이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하면 그건 분명히 답이 나오죠. 네, 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군비는 또 한국도 증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일본을 꼭 그렇게까지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경우는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되고요. 또 주한미군이 철수안에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증강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일본은 뚜렷한 명분이 없어요. 게다가 일본은 전범국이니까요.
뭐 군비 증강 같은 민감한 문제는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큰 소리를 더 치고 있죠. 또 혐한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 그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이 식민지화 했던 걸 뭐 그리워하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자국 내에서 들끓고 있는 불만을 뭐 밖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섬나라의 특성상 대륙에 진출하겠다는 열망이 거의 본능에 새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야욕을 드러낸다고 봐야 되죠. 네. 이런 게 사실이라면 또 일본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각 민족이 가진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 자기 것은 잘 지키는데 뭐 남의 것을 막 적극적으로 빼앗고 싶어 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이 독도 문제만 봐도 일본이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붕괴하고 적극적으로 막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뭐 대마도를 반드시 빼앗아 오겠다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좀 침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빼앗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죠. 그 옛날 그 고구려가 이 영토를 아주 크게 확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과거처럼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들지 않았나 싶네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원래 우리 것이었던 거를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런 열망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서 일본 열도 전체를 식민지화하거나 뭐 또 중국 대륙을 모두 빼앗아서 우리 아래에 둔다. 이런 욕심이 있나요? 아마도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 무척 드물 거라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으로 일본과 중국은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또 침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도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뭐 또 중국과 일본을 이웃으로서 교류는 하지만 중국하고 일본을 막 차지하고 싶고 같은 나라로 뭐 복속시키고 싶고 이런 욕구가 크지 않았던 거죠. 그에 비해서 또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를 계속 탐을 내고 욕심을 내왔던 거고요. 네,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침략한 뭐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외구의 노략질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국가 단위의 침략을 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의 한류만 봐도 그래요. 이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부터 훨씬 큰데 왜 우리 문화에 열광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선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선망이라는 거는 담고 싶고 또 갖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고 보니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 뭐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또 유행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한류도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매력에 빠진 거라고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본은 위기 때마다 한반도 침략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